혹시 AI랑 대화하다가 얘가 갑자기 딴소리를 해서 어? 하고 당황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요.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농담처럼요. 어제 하던 호박 농담 마저 해달랬더니 호박이요? 무슨 호박이요? 이러는 거요. 대화의 맥락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긴 대화 나눠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답답한 현상에 이름도 아주 찰떡같이 붙었습니다. 바로 문맥 부패, 영어로는 컨텍스트 로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화가 길어질수록 문맥이 썩어버리는 현상이죠. 이게 지금 AI 개발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면 맥락을 놓쳐버리는 문제, 이 문맥 부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까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랄까, 그냥 AI의 작업 기억 공간,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을 무작정 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RAG라고 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AI한테 알려주는 약간 족집게 과외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지니까 아예 생각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AI와 정보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전 방식은요, 필요한 정보를 그냥 AI의 입력창에 몽땅 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정보가 입력값인 거죠. 비유하자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라고 우겨 넣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 재귀 언어 모델, 줄여서 RLM은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정보는 더 이상 입력값이 아니에요. 이제 정보는 AI가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도서관 책을 억지로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AI에게 주는 거죠. 그럼 이 환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긴 문서를 그냥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 파일, 변수 하나로 만들어서 코드 실행기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AI는 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코드를 짜서 이 파일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페이 검색 기능을 쓰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정보를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코딩이라는 도구를 쓰게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I가 스스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치 AI가 모든 걸 외우기만 하는 거대한 하드디스크에서 도서관 사서나 노련한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찾아내는 능력이 생긴 거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AI가 스스로 터득했다는 겁니다. 먼저 엿보기 단계, 문서의 앞부분만 살짝 보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해요. 마치 우리가 책 목차를 훑어보는 것처럼요. 그 다음엔 검색 단계.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F 누르듯이 코드로 특정 키워드가 있는 부분을 콕 집어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분할과 정복. 문제가 너무 크면 잘게 쪼개서 자기 자신을 복제한 작은 AI들한테 나눠주고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상대적으로 작은 AI 모델이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최첨단 모델과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궁금해지죠? 결과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이 결과를 보면 AI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실험에는 오홀롱이라는 아주 어렵기로 악명 높은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수천 개나 되는 정보 조각들을 다 읽고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복잡한 추론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야말로 AI의 한계를 시험하는 문제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대한 GPT-5 모델의 점수는 30점이었어요. 그보다 작은 GPT-5 미니는 혼자서는 12점밖에 못 받았죠. 그런데 이 작은 모델의 RLM, 즉 재위적인 방식을 적용했더니 점수가 무려 64점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기존의 가장 큰 모델보다 성능이 114%나 더 높아진 겁니다. 2배 이상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문제를 좀 더 잘 풀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RLM 방식은 더 작은 모델을 썼기 때문에 질문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한데 돈은 덜 든다는 거죠. 성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잘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데이터 양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1000만 토큰이 넘는 거의 책 수백 권 분량의 텍스트를 처리하게 해봤거든요. 기존 모델들은 그냥 아예 작동을 멈췄는데 RLM은 거기서도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져도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무조건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의 AI 개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AI의 기억력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AI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단순히 모델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진짜로 다룰 수 있는 AI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수석 저자가 한 말이 이 기술의 핵심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의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생각한 문제 해결 방식을 따르지만 RLM은 AI 모델 스스로가 문제를 어떻게 분해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즉, AI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AI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하는 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지능으로 가는 길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